63세 남자가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벌이고 고등학교 첫사랑과의 운명적 육체적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불륜, 황혼이혼, 그리고 또 다른 배신. 60대 부부에게 닥친 충격적인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진실은 지금부터 충격적인 황혼이혼과 불륜,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배신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장 무색무취의 일상. 우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 영희가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35년간 매일 반복되어 왔다. 처음엔 신혼의 달콤함이 스며있던 그 소리가 이제는 기계적인 일상의 소음일 뿐이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우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 갓 태어난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자녀들의 졸업식 사진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표정에서 미소는 줄어들고 의무감만 늘어갔다. 밥 먹어. 영희가 건조하게 말했다. 응, 우진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병원 예약했어. 다음 주 화요일. 뭐 때문에? 건강검진이라고 했잖아. 벌써 세 번째야. 우진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듣는 척하고 대답하는 척할 뿐이었다. 우진은 63세, 영희는 61세.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우진은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영희는 여전히 동네 부녀회 일로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대화를 대신했다. 가끔 영희가 자녀들 이야기를 꺼내면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깊은 관심은 없었다. 아들은 미국에서, 딸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한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두 사람이지만 이제 그 가족마저 흩어지자 남은 것은 습관적인 대화뿐이었다. 우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졌다. 배는 나왔지만 아직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남아있었다. 가끔 젊은 여자들을 보면 가슴 한편이 저려오면서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왔다. 영희와 부부관계를 한 지도 오래되었다. 2장 운명적 만남. 고등학교 동창회 있어 갈까 말까? 우진이 영희에게 물었다. 가고 싶으면 가. 나는 상관없어. 영희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관심도 없고 말릴 이유도 없다는 식이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였지만 대부분 낯선 얼굴들이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사람들을 많이 바꿔놓았다. 하지만 우진의 시선은 온통 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미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그녀였다. 그때도 반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볼륨감과 우아함, 그리고 품격이 오히려 더해진 모습이었다. 우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미란이 먼저 알아보고 다가와 환하게 웃었다. 우진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박미란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뭘 변하지 않아. 다 늙었는걸. 하지만 미란의 미소는 여전했다.
고등학생 때 그 해맑은 웃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눴다. 미라는 남편과 성격 차이로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한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정착했고 혼자 인사동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우진은 그녀가 혼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우진이는 어떻게 지내? 미란이 물었다. 그냥 평범하게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어. 부인은 어떠셔? 우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영희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잘 지내지. 미란의 눈빛에는 묘한 아련함이 있었다. 마치 45년 전 그 소녀의 눈빛처럼 순수하면서도 어딘지 슬퍼 보였다. 동창회가 끝난 후 우진은 미란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미란은 사양했지만 우진의 고집에 못 이겨 차에 올랐다. 정말 고마워, 우진아. 천만에 언제든 연락해. 우진은 미란에게 명함을 건넸다. 미란도 자신의 갤러리 명함을 주었다. 시간 되면 갤러리에 놀러와. 좋은 작품들이 많아. 집에 돌아온 우진은 잠이 오지 않았다. 미란의 웃는 모습과 옷 뒤로 숨겨진 볼륨감이 자꾸 떠올랐다. 옆에서 자고 있는 연기를 바라보며 대비되는 모습에 실망감과 죄책감이 함께 들었다. 3장 금단의 감정. 며칠 후 우진은 미란의 갤러리를 찾아갔다.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갤러리였지만 세련되고 품격 있는 공간이었다. 어머, 정말 왔네. 미란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갤러리에는 현대회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진은 미술에 대해 잘 몰랐지만 미란의 설명을 들으며 흥미를 느꼈다. 이 작가는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려.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색으로 표현해. 미란이 한 작품 앞에서 설명하자 우진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술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그날따라 미란은 속옷이 연하게 비치는 하얀색 브라우스에 H라인 스커트를 멋스럽게 입고 있었다. 커피 한잔 할까? 미란이 제안했다. 갤러리 안쪽에 마련된 작은 카페 공간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 자녀들,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진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기쁨을 느꼈다.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미란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다. 많이 힘들었겠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우진은 미란의 말에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유로움. 그가 35년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후로 우진과 미란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며칠에 한 번씩 만남의 핑계는 많았다. 전시회 관람, 음악회, 때로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을 위해서 우진은 영희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등산 모임이 있다고, 도서관에 간다고, 병원 검진을 받는다고 온갖 핑계를 대며 미란과의 시간을 만들어냈다. 사장 불타는 황혼. 어느 비오는 오후, 우진은 미란의 갤러리에 있었다. 관람객이 없어서 둘만 남게 되었다. 우진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우리 서로에게 끌리고 있잖아. 우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우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는 부인이 있잖아. 영희와 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그냥 습관으로 살고 있을 뿐이야. 그 순간 우진은 미란의 손을 잡았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전율이었다. 미란은 손을 빼려 하지 않았다. 미란아, 우진아, 두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마침내 서로의 입술이 하나가 되었다. 빗소리만이 조용한 갤러리 안을 채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45년간 숨겨온 사랑이라는 감정이 꿈틀거림을 느꼈다. 우진은 영희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20대 시절의 묵직한 아랫도리를 지금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미란의 아파트에서 보내는 오후들은 우진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60대의 몸이지만 20대의 열정으로 침대에서 서로를 갈망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미란이 우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나도야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신기해. 미란의 아파트는 우진에게 피난처였다. 영희와의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과 설렘이 있었다. 미란과 함께 듣는 클래식 음악, 함께 읽는 시집, 함께 나누는 깊은 대화들,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35년간 함께 살아온 영희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5장 들키는 비밀. 영희는 바보가 아니었다. 남편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새로 산 셔츠, 달라진 향수,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표정. 우진의 눈빛에는 35년간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영희가 물었다. 도서관, 무슨 책 빌렸어? 그냥 잡지 좀 봤어. 우진의 대답은 점점 어색해졌다. 영희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보고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아보고 외출 패턴을 관찰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진이 미란의 갤러리 명함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채 세탁물을 내놓았을 때였다. 영희는 그 명함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박미란 갤러리 여자 이름이었다. 영희는 인터넷으로 그 갤러리를 검색해봤다. 갤러리 대표 박미란의 소개에서 나이를 확인한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동갑내기 여자, 그것도 고등학교 동창회. 이후 달라진 남편의 행동. 며칠 동안 영희는 고민했다. 직접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6장 폭로와 파고. 당신 여자 생겼어? 어느 저녁 영희가 물었다. 우진은 깜짝 놀랐다. 그동안 영희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야? 박미란 씨와 만나고 있다는 거 알아? 우진은 부인하려 했지만 영희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영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미안해.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언제 만났어?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어. 3개월 정도 됐나? 그 여자 사랑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우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좋아요, 이혼해요.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다. 영희야, 3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당신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되잖아. 영희는 예상외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숨어 있었다. 35년간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 그것도 생애 황혼기에 당하는 배신은 견디기 힘들었다. 7장 황혼 이혼.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다. 재산 분할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집은 영희가, 예금의 반은 우진이 가져가기로 했다. 양육권 문제도 없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한 상태였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황혼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아들 민수는 아버지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아버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민수야,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고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를 배신하시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딸 민정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편에 서서 아버지를 원망했다. 자녀들에게 우진은 이미 배신자였다. 하지만 우진은 미란과의 새로운 출발을 꿈꿨다. 35년간의 의무적이고 무료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우진이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영희 씨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미란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우리는 자유로워졌어. 미란도 죄책감이 있었다. 남의 남편을 빼앗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진에 대한 사랑이 그 죄책감보다 컸다. 8장 인생 2막의 시작. 우진과 미란은 결혼했다. 간소한 시기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다. 하객은 미란의 몇몇 친구들 뿐이었다. 우진의 자녀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미란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다. 함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매일 밤 30대 신혼부부처럼 서로의 몸을 느끼고 사랑을 속삭였다. 우진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미란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에 함께 보는 영화, 주말에 함께 가는 미술관.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미란이 우진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나도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하지만 현실은 꿈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9장 균열의 시작. 결혼 6개월 후부터 작은 마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라는 갤러리 일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젊은 작가들과의 만남도 잦았다. 우진은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질투심이 생겼다.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우진이 불만을 표했다. 갤러리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 새로운 전시 준비하느라. 우진은 점점 집착적으로 변해갔다. 미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갤러리에 불시에 나타나고 그녀의 인간관계를 제한하려 했다. 영희에게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사랑이 소유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우진 씨,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미란이 따졌다. 집착이라고.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올가매려고 해요? 내가 왜 갤러리 일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건 내 삶의 일부라고요. 미란은 점점 지쳐갔다.
자유롭고 열정적인 사랑을 꿈꿨지만 현실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우진은 영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소유욕이 강해졌다. 집장 갈등의 고조. 우진의 의심은 날로 깊어갔다. 미란이 늦게 들어오면 어디에 있었는지 캐묻고 전화가 오면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다. 미란의 갤러리에 나타나서 일을 방해하기도 했다. 당신, 이러지 마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뭐가?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게 싫다는 게 잘못된 거야? 저는 일하는 거예요. 당신이 회사에 다닐 때 동료들과 어울린 것과 뭐가 달라요? 하지만 우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이 들어 찾은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미란의 능력과 우아함으로 주변의 우진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찝쩍거리는 것 같아 그를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다. 미란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얻은 자유로움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우진은 그녀를 다시 틀 안에 가두려고 했다. 우진 씨가 처음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에요. 미란이 친구에게 털어놨다. 무슨 일 있어? 내가 이혼한 이유 알지? 집착과 질투, 그리고 의처증 때문이었는데. 우진 씨도 똑같은 남자인 것 같아. 아니, 더 심해.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 숨이 막혀. 11장 두 번째 이혼. 우리 이혼해요. 결혼 1년 만에 미란이 이혼을 요구했다. 우진은 충격에 빠졌다. 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처음에 그 사랑은 환상이었어. 현실의 당신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변한 게 없어. 널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고. 바로 그게 문제예요. 35년 전 남편 그대로예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미란은 냉정했다. 첫 번째 결혼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두 번의 결혼에서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랑과 소유를 구분하지 못해요.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 아닌가? 아내를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 하지만 미란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혼 절차는 첫 번째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다. 미란은 우진에게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12장 혼자가 된 남자. 두 번째 이혼 후 우진은 작은 원룸텔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두 번의 이혼, 사회적 시선도 차갑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자녀들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다. 우진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소주 한 병씩 마시며 과거를 후회했다. 영희와의 35년이 정말 무의미했을까? 미란과의 사랑이 정말 진짜였을까? 자녀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 또 이혼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민수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민정은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만 보낼 뿐이었다. 원룸텔의 좁은 공간에서 우진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63년을 살면서 무엇을 얻었나? 35년간 함께한 아내도 1년간 열렬히 사랑한 여자도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두 잃어버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진은 빈 소주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살은 빠지고 머리는 더욱 희어졌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13장 미란과의 마지막 만남. 며칠 후 우진은 미란의
갤러리를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어머, 우진 씨?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다. 잠깐 시간 있어? 갤러리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뭐가? 너를 힘들게 해서. 미라는 우진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의 그 집착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저도 미안해요.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니야, 우리가 사랑했던 건 진짜였어. 다만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던 거야.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이제는 너무 늦었어. 너도 나도 서로에게 상처만 줬어. 우진은 일어서며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행복하게 살아. 미란아,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진 씨도 나는 이제 혼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14장 자녀들과의 화해. 우진은 용기를 내어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버지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임신 소식 들었어. 축하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민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가족이니까. 카페에서 만난 아들은 우진이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성숙해져 있었다. 결혼하고 곧 아버지가 될 남자의 모습이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우진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도 사람이라.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안다.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 너희들한테도. 민수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다. 예전에 그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아버지예요. 손자 태어나면 보여드릴게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녀의 용서.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딸 민정과의 만남도 비슷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다. 우진은 자녀들에게 약속했다. 더 이상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에필로그 남겨진 것들. 우진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과거를 정리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정말 무의미했을까? 아니었다. 영희와의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무료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함께 찻집을 마련했을 때의 설렘, 자녀들의 첫돌, 입학식, 졸업식, 말없이 서로를 보살핀 수많은 시간들. 미란과의 사랑은 진짜였을까? 그것도 진짜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일상을 견딜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뜨겁지만 지속될 수 없는, 아름답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사랑이었다. 이제 67세가 된 우진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끔 영희가 그립다. 미란도 그립다. 하지만 그 그리움조차 이제는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한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 미란의 갤러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다. 새로운 전시도 하고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다행스러웠다. 황혼은 아름답지만 짧다. 우진의 황혼은 폭풍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조용한 평온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없다. 그저
그저 남은 시간 동안 자녀들과 손자를 위해 살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다. 아름다운 황혼이다. 우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평온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